네, 소화순환 하이탑의 2학년 2권 24쪽 외울 게 많아집니다. 외울 게 많아져요. 예, 일단 소화라는 거는 작게 만든다라는 사실 뜻이거든요. 예, 소화는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다. 예, 소화라고 합니다. 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한다. 만약에 분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화가 안 되면 선생님, 책 사야 돼요? 왜? 집에 없던데 안 줘요. 자, 아무튼 만약에 내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소화를 안 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타고 그냥 통과하는 거야. 그냥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소화가 돼야지 세포막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라고 땡이 아니야. 먹었다라고 우리 몸에 진짜로 흡수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화를 시켜야지 나중에 소장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소화를 안 시키면 자, 나중에 이 융털이라고 하는 데에서 요 세포막을 뚫고 들어와야 돼. 여기를 못 들어와요. 크면 덩어리가 크면. 자, 그러니까 그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작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게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소화시키는 영양소는 녹말하고 단백질, 지방, 이렇게 크기가 큰 애들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물이나 비타민, 무기염료는 소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작기 때문에 원래 그냥 흡수되고, 소화시키는 거는 녹말, 단백질, 지방입니다. 근데 녹말은 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게 녹말이야.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거고, 지방은 뭐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지방입니다. 나중에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작게 분해를 시켜야 된다. 소화를 크게 이제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계적 소화는 어떤 물리적인 운동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이거는 입에서 씹을 때, 니네가 밥 먹으면 막 씹잖아. 그럴 때 잘게 부술 수가 있고요. 소화액과 음식물이 잘 섞이게 해주는 거, 그것도 기계적 소화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거, 이것도 기계적 소화야. 그래서 씹는 거는 저작 운동이라고 해요. 씹는 건 저작 운동이라고 하고, 분절 운동은 이게 꿈틀꿈틀 하면서 소화액하고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소화액이 소화를 하는 거야. 기계적 소화는 좀 도와주는 거예요. 기계적 소화는. 꿈틀 운동은 한쪽 방향으로 음식물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꿈틀꿈틀 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자, 원래 목적은 사실은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화학적 소화는 진짜로 끊는 거야, 진짜로. 봐봐, 빵을 씹는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녹말이 뭐 어디 끊어진 데 있어, 없어? 이게 없어요. 이거는 훨씬 작은 거야. 이빨보다 훨씬 작은 거야. 이빨이 이만하다라고 해서 요 작은 애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저작 운동을 하면 이게 잘게 부서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진짜로 얘가 포도당이 끊어진 건 아니고, 침이 들어와서 침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침이 막 뭔가 끈적끈적하고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 그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요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진짜로 끊었죠? 화학적 소화는 화학 결합을 끊는 겁니다. 그 주요 목적은 사실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소화 효소에 의해 화학적으로 쪼개져서 다른 물질로 변한다. 요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요거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뚝뚝 끊어가지고 화학적 소화를 일으켜서 엿당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녹말이었는데 엿당으로 바뀌었어. 자, 학습 내용 체크. 자,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하는 그런 작용은 기계적 소화. 옆에 꺼내시고 이거 쓰세요. 기계적 소화. 자,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가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므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작용을 화학적 소화, 화학적 소화라고 하고, 여기에는 소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라고 하는 애가 도와줘야 돼요. 걔가 해야 돼, 걔가. 소화 효소가 관여한다. 자, 되셨지요? 옆 페이지. 소화계는 이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네, 소화계를 잘 보면 음식물이 직접 통과하는 곳이 있어요. 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소화관이라고. 소화관. 근데 음식물이 통과하지 않지만 붙어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네, 간, 쓸개, 요 뒤쪽에 이자 있습니다. 이자, 침샘, 요런 거는 이제 소화액이 분비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고요. 나머지는 여러가지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항문은 아니고, 항문은 뭐 여기에다가 소화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소화관에서 이제 차근차근 보면 입에서 기계적 소화 일어나긴 해요. 그쵸? 근데 그때 침이 분비가 됩니다.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이거 뭐 외우셔야 되는데,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걔가 하는 역할은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도록. 녹말은 요 하나하나가 사실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이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게 녹말이고, 두 개씩만 붙어 있는 거를 엿당이라고. 엿당. 이당류고 엿당이라고 합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근데 니네가 뭐 밥을 되게 오랫동안 씹고 있질 않아요.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분해는 안 하고 일부만 소화시켜서 내려보내요. 니네가 여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씹고 있으면은 단맛이 나요. 밥을 오랫동안 씹잖아. 그럼 단맛이 나. 엿당으로 분해돼서 그래요. 엿당은 원래 엿에 있는 당이야. 엿기름이라고 해서 엿에 있는 당이 엿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도는 그냥 타고 내려온 거고, 위로 갔습니다.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왔어. 그래서 위액과 음식물이 골고루 섞이고, 위액에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어요. 펩신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염산도 나와. 그러니까 위액에 염산도 나와. 염산은 진짜 우리가 아는 염산이야. 그 위험한 염산. 염산이 위액으로 나오는 이유는 살균 작용하려고 해요. 염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세균을 죽여. 우리가 먹다 보면 세균 같이 먹어요. 살균 작용합니다. 살균 작용. 그 다음에 펩신이 이 산성 조건에서 잘 활동을 해요. 펩신은. 그래서 펩신의 작용을 돕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이 염산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아무튼 펩신은 뭐 하는 애냐면 단백질을 소화를 합니다.
그 단백질을 뚝뚝 끊어요. 완전히 막 끊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요. 넘겨봐봐. 단백질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요거 하나하나를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얘가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림을 그린 거야. 아까 녹말 같은 경우는 포도당만 결합을 하는 거야. 포도당만. 녹말은 그냥 육각형만 쭉 연결되어 있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종류가 붙어 있어서 다양하게 결합을 시켜 놨습니다. 어찌됐건 펩신이 들어오면 봐봐, 그냥 뚝뚝 끊어. 그냥 뚝뚝. 잘게 쪼개지는 못하고, 펩신은 중간 산물, 단백질 중간 산물까지는 분해를 해요. 위에 있다가 여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요게 이제 소장이긴 해. 소장의 윗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해요. 여기를 소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소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소장에 요 12지장 있는데 뭐가 붙어 있느냐면 이자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이자와 쓸개, 쓸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이자액에서 나오는 액체에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이자액에 3가지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근데 아까 아밀레이스 입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입에서 나오긴 했는데 걔가 전부 다 분해시킨 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트립신, 아까 전에 이제 단백질 분해할 때는 위에서는 펩신이었는데 이자액에 들어있는 건 트립신이라고 해요. 트립신이 단백질 중간 산물을 한 번 더 분해를 해. 근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니야, 사실은. 하여튼 또 하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해요. 이거는 끝이야, 사실은. 한 방에. 지방은 이게 한 방에 끝납니다. 자, 봐봐. 자, 잘 봐요.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엿당으로 분해를 했어. 포도당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엿당까지 분해하는 거는 이자에게서 해주는 거예요. 자, 얘도, 단백질도 펩신 이후에 트립신이 중간 산물까지 분해를 했어. 근데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한 번에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끝. 이제 요 이후에 흡수될 거야. 근데 이제 쓸개즙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쓸개즙. 잘 봐라. 쓸개즙도 여기 나오거든. 여기 쓸개즙. 쓸개즙은 이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근데 왜 나오냐면 얘는 그냥 도와주려고. 그래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야. 그거 아셔야 되고, 쓸개즙은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간에서 만들어요.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만든 다음에 쓸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 쓸개즙이 이게 일단은 지방 같은 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화 효소랑 잘 접촉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큰 기름방울을 좀 작은 기름방울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해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덩어리 지네를 이렇게 뿔뿔이 흩어뜨려 놓는 게 쓸개즙이야. 이거는 소화 효소는 아니다. 분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에게 있는 라이페이스가, 자, 원래 지방이 요렇게 생겼어. 진짜로 이렇게 분자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뚝뚝 끊어. 요거 하나가 지방산이고 하나만 붙어 있죠.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잖아요. 그 하나만 붙어 있기 때문에 모노글리세리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것 같습니까? 책을 좀 잘 읽으시면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소장은 왜 넘어갔지? 소장 안 했네. 소장. 그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쓸개즙에 소화 효소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소장에서부터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말테이스라고 부르는데 중학교에서는 말테이스라고 안 알려주고 그냥 소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라고 해요. 요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말테이스라고 배울 건데, 아무튼 걔가 엿당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까지 분해하는 거야.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백질 소화 효소는 마지막으로 분해해서 아미노산까지 분해하는 거예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 외우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장에서 다 분해가 됐어요. 최종 산물까지 분해가 됐습니다. 녹말은 포도당까지 가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가야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가 되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27쪽에 그 다음에 대장인데, 대장에서는 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장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물을 흡수를 해요. 물을. 대장에서는 주로 물을 흡수한다. 물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변으로 빠져나오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뭐 살코기 먹고 뭐 삼겹살 먹었어. 그럼 처음에 입에서는 아밀레이스에 의한 녹말의 분해가 일어나긴 하는데 엿당으로 완벽하게 분해되는 건 아니다. 그런 그림인 줄 아시겠죠? 엿당이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 내려와서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를 한다. 중간 산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온 거죠. 그럼 쓸개즙이 덩어리진해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이자액이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 트립신이 중간 산물로, 지방은 라이페이스가 끝,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끝. 그 다음에 엿당이랑 단백질 중간 산물은 소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와 단백질 소화 효소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끝.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할 거야. 흡수하는데 소장이 사실 엄청 길어. 이게 소장이 거의 6, 7m 돼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소장의 안쪽 벽을 울퉁불퉁하게 해놨어요. 울퉁불퉁하게. 주름이 많게. 주름이 많으면 표면적이 늘어나요.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주름이 많은 게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융털이 또 있어. 융털. 여기 융털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여기. 수많은 융털이 덮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름지고 융털이 많냐? 영양소랑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을 증가하여 소화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려고, 하여튼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효율적으로 흡수하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융털 하나를 자세히 보면 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암죽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게 융털인데 바깥쪽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 네, 모세혈관. 안쪽에 있는 애를 암죽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모세혈관은 원래 혈액이 흐르는 거고 물이 주성분이야, 물. 그래서 영양분들 중에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분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물에 녹아서. 근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물에 안 녹아요. 지방이어서. 그런 애들은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암죽관은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름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녹여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양소 흡수는 이제 융털에서 일어나는데 모세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림프관의 일종인 암죽관이 있어. 가운데. 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그럼 누구누구가 수용성 영양소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B, C 요런 애들은 수용성이어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요 애들은 비타민 중에는 B씨입니다. 근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는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돼요.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애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A, D, E, K 요렇게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그래서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봐봐요. 네. 잘 보면 소장에 모세혈관들이 모였어. 그 다음에 얘는 심장으로 직접 가진 않고요. 간을 거쳐서 가요. 왜 그러냐면 간에 거쳐서 영양분을 저장해 두는 다음에 가요. 간에서 아무튼 포도당을 있잖아. 나중에 보는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니까 간을 거쳐가고, 림프관은 안 거쳐. 간을 그냥 바로 심장으로 가요. 간에 저장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튼 수용성 영양소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 타고 간을 갔다가 간 정맥을 타고 심장까지 가는 거예요. 자, 녹말은 침과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된 후, 자, 소장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은 위액에는 펩신이 있습니다. 펩신. 이자에게는 트립신. 펩신과 트립신에 의해 중간 산물로 분해된 후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되어 흡수된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썼군요. 다시 읽어보니까 포도당이네.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되어 흡수된다. 포도당. 미안.
3번 지방은 쓸개즙에서 작은 덩어리로 유화된 후, 이건 이제 분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게 뚝뚝 떨어뜨린 건데 유화된 후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어 흡수되고, 대장에서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물을 흡수합니다.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되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고,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간 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이동한다. 자, 되셨지요? 자꾸 써봐야지 되는 겁니다. 순환은 좀 이따 합시다. 자, 34쪽에 치매 소화작용 이거 안 했죠? 예. 자, 치매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말이랑 침 희석액이랑 같이 담아놓고, 녹말이랑 대조군으로 증류수 담아놓고, 이때 온도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는 이유는 체온과 비슷하게, 자, 그리고 한 2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에 떨어뜨려요. 이거는 원래 녹말 확인하는 지시약이죠. 그리고 요 두 그 A, B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 이거 파란색 이유는 지금 베네딕트 용액 떨어뜨려서 그래. 그 다음에 요거를 가열하고 있죠. 지금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황적색으로 변할 거고, 이건 변화가 없어요. 자,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침에 있는 어떤 소화 효소가 녹말을요 분해를 해서 B에 검출이 안 된 거야. 녹말이 다 분해가 되고 있으니까. B는 색깔 변화가 없었던 거고, A는 그냥 색깔 변화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 황적색으로 변하는 거는 포도당이나 아니면 당류라고 해요. 당류, 엿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적색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침에는 녹말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온도를 맞추는 이유는 체온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밀레이스가 잘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구하기 문제 풀어보세요. 과정 1에서 시험관 A는 시험관 B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는 거죠. 대조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증류수를 넣었잖아. 그냥 물을 넣었잖아. 얘는 침 희석액을 넣고, 이런 거를 대조군이라고 하죠. 맞고요. 이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 침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체온에서 제일 침의 작용이 잘 일어나니까. 과정 2를 통해 시험관 A와 B의 용액에서 녹말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과정 3은 침 속의 효소에 의해 녹말이 분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분해돼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베네딕트 반응을 한 거예요. 아니, 분해가 안 됐으면 베네딕트 반응 할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위에 있는 실험이랑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끓인 침을 썼다라는 거야. 끓인 침. 그러니까 온도를 한 100도씨까지 높였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사용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소화 효소가 원래 소화 효소는 단백질로 돼 있어요. 소화 효소는 아밀레이스 뭐 이런 것들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이 소화 효소는 단백질로 돼 있는데 단백질이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끓이면. 그러니까 끓인 침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A, B에서 색깔 변화가 없다. 왜냐면 이제 소화효소가 파괴돼서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C의 용액은 황격색으로 변화했다. 이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침의 소화효소의 특징을 쓰시오.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쓰면 소화효소는 지금 이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녹말이라고 했다. 녹말을 분해하여 엿당이나 뭐 이런 당류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은 체온 범위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가열해서 이제 끓인 침 같은 경우에 끓이면 효과가 없다. 끓이면 소화 효소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온 범위에서 제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너네가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뭐 밥 먹고 먹는다던가 그러면 소화 잘 안 돼요. 온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체온 범위에서 소화효소가 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됐지요. 일단은 소화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제를 1번부터 11번까지는 풀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보고 할게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근데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죠. 앞에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근데 과정을 보면 또 알 수는 있어요. 일단 셀로판 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냥 뭐 비닐봉다리 같은 건 아니고요. 셀로판 막은 세포막이랑 비슷한 거야. 세포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세포막, 셀로판 막이. 근데 녹말은 이렇게 덩어리가 크니까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A에서 아이오딘 반응을 했는데 지금 B에서만 반응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반응이 안 된 거야. 이해 가나? 네, 얘는 반응이 됐다 이거잖아요. 얘는 왜 된 거야? 포도당이 입자가 작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셀로판 막을 통과해서. 그래서 기억에 녹말은 셀로판 막을 통과하였다. 틀렸죠? 만약에 통과했으면은 아이오딘 반응을 했겠지. 색깔이 이제 청람색으로 변했겠죠. 포도당은 셀로판 막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니, 통과했죠. 통과했으니까 베네딕트 반응한 거지. 이 실험 결과 소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지 세포막을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시켜야지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화학적 소화와 관련 있는 거. 자, 밥을 입에 넣고 씹었더니 밥은 녹말입니다. 주성분이. 밥은 녹말인데 단맛이 났다. 뭐 이게 엿당으로 분해됐다.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 거죠. 쓸개즙에 의해 지방이 작은 덩어리로 된다. 이게 화학적 소화가 아니야, 이게. 이게 맞아 보이지만 진짜로 분해가 일어난 건 아니고 그냥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된 거예요. 화학적 소화가 아닙니다. 자,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영양소가 다른 물질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죠. 녹말이었던 애가 엿당으로 되는 거죠. 이런 거는 화학적 소화다. 자, 요렇게 되는 거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자, 근데 그렇고 이제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거 포도당이고요. 포도당이고 요건 엿당이고요. 이렇게 되려면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 탄수화물 소화 효소,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어야 돼. 근데 요건 소장에서 나오는 거고. 자, 아무튼 가는 화학적 소화다. 화학적 소화죠. 가에 관여하는 소화액은 침과 이자액이다. 그러니까 아밀레이스가 소화 효소인데 침이랑 이자액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맞고요. 나는 소장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A는 아이오딘 반응으로 검출할 수 있다. 틀렸어요.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 검출하는 겁니다. B는 소장의 융털로 흡수된다. 맞죠? 포도당이 되면 소장의 융털로 흡수됩니다. 자, 5번. 지금 이제 침으로 하는데 하나는 100도씨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그쵸? 100도씨 온도 너무 높죠? 얘는 될 거고 소화가 될 거고 얘도 잘 안 돼요. 얼음은 온도가 너무 낮아요. 얘는 증류수 넣은 거니까 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A만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는 뭐 엿당이 있다 뭐 이런 건데 분해가 됐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색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얘는 베네딕트 용액이 원래 푸른색이야. 원래 푸른색. 색깔 변화가 없는 거죠. 침에는 녹말 소화 효소가 있다. 맞고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잘 작용하는 건 아니고. 자, B를 잘 섞어주면 실험 결과 황적색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B는 뭐 물이잖아, 얘는. C에 침을 넣으면 녹말에 기계적 소화가 일어난다. 아, 내가 잘못 읽었네. B는 얘인데 얘는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에 온도는 35도씨로 적당한데 침을 넣으면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죠. 화학적 소화가. 기계적 소화가 아니라.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하나 더 골라야 되니까 5번 읽어볼게. 맞아. D에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 넣으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맞죠? 왜냐면 녹말이 남아있어요. 분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번, 5번이 답이죠.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풀어 가셔야 됩니다. 자, A는 간인 줄 아실 것 같고요. B는 쓸개고요. 쓸개. C는 위. D가 이자야. 이자. 요 2를 뭐 12지장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튼 소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포함된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 이자죠. 이자. D. 이자. 이자에 아밀레이스랑 또 뭐 있었어요? 트립신. 자꾸 써야지 이게 기억이 나거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하는 거야. 자꾸 써보시면은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 분해. 요거는 단백질 분해하는 거고요. 트립신은. 라이페이스는 지방 분해하는 겁니다. 7번.
C에서 분비되는 소와 효소의 이름과 C는 위입니다. 위. 위에서 분비되는 소와 효소의 이름은 펩신이에요. 펩신. 이 소와 효소가 작용하는 영양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단백질. 8번 지방의 소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지방. 이게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 져 있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는 쓸개즙이 해주는 거야. 쓸개즙.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분해야. 이거는 라이페이스. 자꾸 써보시면 기억납니다. 가에 관여하는 소화액은 비에서 합성된다. 쓸개즙은 간에서 합성되는 거야. 간이 A지, A.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쓸개에서 합성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거야. 간에서. 나에 관여하는 소화 효소는 라이페이스다. 맞고, 가와 나 반응은 모두 E에서 일어난다. E가 소장인가요? 소장이면 맞는데 소장 맞네요. E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D것도 맞네요. 4번 자 9번에 단백질 소화 과정입니다. 단백질 엄청 길다란데 좀 뚝뚝 끊었어. 이거는 뭐야? 펩신. 펩신이 위에서 좀 더 뚝뚝 끊었어. 트립신. 트립신은 소장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트립신은 원래 이자액인 거야. 이해 가시나? 이자액에 트립신이랑 다른 거 섞여 있는 건데 장소는 소장이죠. 장소는. 그 다음에 다는 뭐야? 이게 단백질 분해 요소. 근데 단백질 분해 요소는 소장에서 나와요. 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장소도 소장이고. 맨 마지막에 기억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가나다 모두 화학적 소화이다. 맞지요? 나는 위액이 아니야. 이건 이자액. 다는 소장에서 나오는 거야. 틀렸고. 단백질의 최종 산물 기억은 아미노산이다. 맞죠? 기억 디귿 한번. 10번 보기의 물질 중 소화관 벽으로 흡수될 수 있는 크기. 흡수될 수 있으려면은 여당 안 됩니다. 비타민은 됩니다. 비타민은 분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작아서 원래. 지방산 되고요. 무기염류도 그냥 되는 거예요. 무기염류도. 아미노산 되고 모노글리세리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요. 답은 4번. 11번 소장의 융털의 구조다. A가 잘 봐야겠네. 그림을. B가 암주관이네요. B가 안쪽이고요. B가 암주관. A가 이 바깥에 있는 모세혈관이고요. 암주관에는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거예요. 포도당은 A로 흡수된다. 맞네요. 수용성이고 비타민C도 A로 흡수됩니다. 수용성. 소장의 융털은 영양소와 접촉 면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늘리는 거죠. 접촉 면적을 늘린다. 원래 12번까지 풀 수 있었구나. 12번 하나 더 풀어볼게.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 12번까지 풀 수 있는 거였네.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간을 거쳐서 가는 게 얘가 모세혈관에서부터 흡수가 되는 거야. 물론 이거는 이제 이 혈관 자체는 간 문맥이라고 하는데, 자, 소장에서 흡수된 비타민 A.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얘가 지용성이고, 지용성이면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나를 통해 일어나.
비타민 중에 B, C는 수용성인데요.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입니다. 소장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나를 통해 이동한다. 이거 맞고요. 간을 거쳐서 가는 건 포도당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여기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자,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과 지방은 다른 경로로 거쳐서 간에서 합류한다. 심장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심장. 간에서 합류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합류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 자, 소화했고, 이제, 순환기관입니다, 순환기관. 순환기관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29쪽 맞나? 29쪽. 순환기관. 순환은 혈액이 순환하는 거예요, 혈액. 혈액이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혈액에 영양소나 산소, 노폐물 이런 게 녹아서 운반이 되는 거야. 혈관을 타고 지나다니면서 운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을 시키려면 심장과 혈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순환계에 해당하는 기관이고요. 자, 이 영양소, 산소, 노폐물들은 혈액에 의해서 세포로 운반됩니다. 운반을 해주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피를 뽑은 다음에 원심 분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혈액이 분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됐네. 이게 피인데 이렇게 뭐 집어넣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애들이 바깥쪽에 쌓이고 가벼운 애 혈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애들이 이제 혈구인데 혈구. 요거는 혈장이라고, 혈장. 액체 성분. 이렇게 분리가 돼요, 진짜로. 아, 이게 혈소판이 중간에 끼는 거구나. 그렇구나. 혈구, 여기 혈소판, 여기 혈장 이렇게 있네요. 그렇군요. 자, 피를 원심 분리하면 저렇게 분리가 된다. 뭐 요런 기계장치에 집어넣고 돌리는 겁니다. 쭉.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혈액의 45%가 세포 성분이야, 세포인 혈구이고 45%, 혈장은 55%, 나머지. 근데 아까 액체 봤는데 노란색이죠, 약간 노란색. 그래서 90%는 물인데 나머지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포도당이나 이런 게 녹아 있는 거예요, 혈장에는. 그 다음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혈소판도 혈구라고 해. 자, 적혈구는 요게 세포긴 한데 모양이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중요한 게 핵이 없어요.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적혈구는 자기 스스로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조혈 모세포라고 해서 이제 골수에서부터 피가 만들어져. 뼈 안쪽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고,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요게 핵입니다. 요게 이렇게 염색이 된 겁니다. 요게 핵이고, 혈소판도 핵이 없어요. 모양 일정하지 않으면. 얘도 모양 일정하지 않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아메바처럼 막 움직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적혈구는 붉은색이야.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걔가 붉은색이고, 얘가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적혈구가 제일 많아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여 자, 분리될 수 있어. 결합하거나 분리될 수 있어. 산소를 운반한다. 그 적혈구의 역할은 뭐야? 산소 운반.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훨씬 큽니다. 일단 크고 근데 수가 적혈구가 훨씬 많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식균 작용이라고 해서 세균이 침입을 하면 잡아먹어요. 백혈구가.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몸을 방어한다. 자, 혈소판은 가장 작은데 피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되도록 해요. 혈액 응고작용합니다. 혈액 응고작용. 막 이렇게 뭐 섬유질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엉겨붙게, 이렇게 막 엉겨붙게. 그래서 뭐 피딱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요런 역할을 하고 혈장은 액체 성분인데 대부분 물이긴 합니다. 90%가. 근데 거기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무기염류, 비타민 등 여러가지 물질을 녹여서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도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도 운반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를 때 물이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안 변해요. 물이 체온을 고르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한다. 그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해주면 삼투압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혈장이 해주고 있다. 혈액의 기능 운반작용하고요.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항체,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하고 나머지는 이제 혈장이 운반하고 혈장. 그다음 방어작용한다. 백혈구가 식균작용으로 그다음에 항체 생성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방어해준다. 혈소판도 일종의 방어작용이죠. 혈액의 응고작용으로 몸을 보호한다. 조절작용한다. 삼투압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됐지요? 이런 게 혈액이다. 자, 심장의 구조. 자, 이 심장 구조. 혈액 먼저 할까? 혈액 35쪽 먼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니네들이 원하면 실험할 수도 있는데, 이거 피를 내서요. 피를 내. 그 다음에 체열침으로 피를 여기다 떨어뜨려. 그 다음에 이 피를 뭉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얇게 펴지게 해야 돼. 펴지게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 유리판 받침유리로 율로 밀어야지 얘가 쓱 펴질 것 같아요. 율로 밀어야지. 그쵸? 근데 이렇게 쓱 밀 때 혈구 같은 게 막 터져요. 그래서 이 방향을 보시면 이게 문제 나와요. 혈액 떨어뜨린 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쪽에 반대쪽으로 밀면은 얘가 좀 쓱 끌려와요. 이렇게 끌려와. 그래서 요 미는 방향이 혈액 있는 쪽이 아니라 혈액이 있는 거에 반대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탄올 떨어뜨려서 고정을 하고 김사액을 떨어뜨려서 염색을 하고 이거 염색하는 겁니다. 백혈구 염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색약을 좀 씻어준 다음에 덮개유리로 덮은 후 현미경 관찰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염색이 되고 좀 큰 애들 요게 백혈구고요. 적혈구는 이제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다. 혈소판은 잘 관측이 되진 않아요. 워낙 크기가 작기도 하고, 얘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사실은 터져요. 그래서 혈소판은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풀어보시는데, 네,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 2번.
잘 읽어보시면 2에서 받침 유리로 혈액을 미는 것은 혈구를 한데 모아서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니고요. 퍼져야 됩니다. 퍼져야 됩니다. 자,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것은 혈구를 고정하기 위해서이다. 맞습니다. 원래 상태를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이다. 김사액을 떨어뜨려 혈구가 염색된다. 적혈구가 염색된다. 아닌데 적혈구가 아니라 백혈구를 염색하는 거고, 적혈구는 이제 핵이 없기 때문에 염색이 되지는 않고요. 6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고배율에서 저배율 순으로 관찰한다. 원래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관찰할 부위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X고요. 자, 옳은 거. A는 핵이 있다. 아니고 적혈구니까. B는 산소 운반한다. 맞네요. A는 산소 운반하는 거 맞고요. 영양소와 노폐물 운반하는 건 B가 아니라 혈장이고, C는 식균 작용하는 거는 B고요. B. C는 핵이 있으며 아니고요. 가장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거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그렇지요. 심장에 대해서 심장 하기가 왜 이렇게 두렵냐. 한꺼번에 많은 걸 해야 돼서 그렇거든요. 자, 요거 먼저 하고 할게요. 자, 40쪽에 13번부터 15번까지 해보시고요. 40쪽에 13번에서 15번 풀어보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요 D가 있어. 뭐 D. D는 아무것도 없는데 찍은 것 같지만 D는 혈장을 의미해요. 혈장. B는 혈소판이고 A는 적혈구고 C는 백혈구 맞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놨잖아요. 그 혈장이에요. 혈장. 13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십시오.